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2013년부터 13년째 4번이나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월급이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받는 무보수라면서 단 한 번도 회장직을 놓지 않았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면서 왜 그렇게까지 그 자리에 매달릴까요? 보통은 큰 비판을 받으면 한 발 물러서기 마련인데 정몽규 회장은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고도 2025년 초에 또다시 회장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 의자에 무엇이 있길래 이럴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답은 결국 우리가 매달리는 세금에 가서 닿습니다. 무보수라는 말뒤에 숨은 연 2049억의 정체를,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자리인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한 해 동안 쓰는 돈, 2025년 기준으로 2049억 원입니다.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2천억을 넘긴 금액이에요. 바로 전해가 1876억이었으니까 1년 만에 170억 넘게 더 불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종목별 스포츠 단체가 많지만 한 종목만 맞는 단체 중에서는 이 협회가 가장 큰 살림을 불립니다. 2049억이라고 하면 솔직히 잘 안 와닿으시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로 치면 한 해 2천억을 어디에 쓸지 그 결제 칸에 혼자 도장을 찍는 자리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절반이 좀 넘는 1108억은 협회를 굴리는 일반 살림에 들어가고 나머지 941억은 천안에 짓고 있는 축구 종합센터에 들어갑니다. 대표팀 운영에 얼마를 쓸지, 새 시설에 얼마를 부을지 이런 큰 줄기를 정하는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회장입니다. 이 큰 돈의 물꼬를 어디로 틀지가 한 사람 손끝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가 주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따라와요. 국가대표 감독을 누구로 앉힐지, 선수와 심판 인사를 어떻게 할지, 큰 대회를 어떻게 굴릴지, 이걸 사실상 다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회장 손에 모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1분이라면 그 위에서 전체를 주무르는 이 자리는 사실상 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예우예요. 피파, 그러니까 국제축구연맹이나 아시아축구연맹 같은 데서 큰 행사가 열리면 한 나라 협회장은 그 자리에 귀빈으로 초대받습니다. 어딜 가나 한 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좋은 자리에 앉고 의전 차량이 붙고 사진 찍을 때도 맨 앞줄에 섭니다. 사람들이 이걸 두고 대통령급 의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창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 한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행사에 나가 그만한 예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연 2049억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힘, 대표팀 감독과 선수 인사를 좌우하는 힘,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예우까지 한꺼번에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준 회장의 월급은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한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걸 주는 자리인데 왜 돈을 안 받는다고 할까? 돈을 안 받는다는 말이 사실은 돈보다 훨씬 큰 걸 쥐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권력은 연 2049억짜리인데 정작 본인이 이 자리에 내놓은 건 얼마였을까요? 그 숫자를 보시면 무보수라는 말이 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을 볼까요? 13년 동안 회장직에 있으면서 이분이 자기 돈으로 협회에 보탠 금액은 약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도 끝이 아니에요. 그중 절반인 1천만 원은 협회가 아니라 축구문화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나란히 놓아볼게요. 한쪽에는 매년 굴러가는 돈 2049억, 다른 한쪽에는 13년간 본인 주머니에서 나온 2천만 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매년 2천억을 어디에 쓸지 도장 찍는 큰 가게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이 13년 동안 가게에 보탠 돈이 한 달치 아르바이트 월급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2018년에 협회는 회장이 40억을 기부했다고 크게 알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해에 본인 돈으로 낸 건 2천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회사 돈이었습니다. 내 지갑에서 나온 돈과 회사 금고에서 나온 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발표는 마치 본인이 다 낸 것처럼 났던 거죠. 큰 약속에는 또 하나의 결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는 16강에 올라가면 대표팀에 20억을 기부하겠다고 공약했어요. 듣기엔 통 큰 약속이죠. 그런데 13년 동안 실제로 낸 사재가 2천만 원이었다는 사실과 나란히 놓으면 결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20억은 16강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그것도 앞으로 내겠다는 미래의 돈이거든요. 큰 숫자는 늘 조건부거나 미래형이고 실제로 지갑에서 나온 돈은 늘 작았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재벌 회장인데 회사 돈으로라도 많이 보탠 거 아니냐고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협회 장부를 같이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무보수라는 말은 거짓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협회에서 주는 급여도 업무를 보는 데 쓰라고 주는 활동비도 실제로 한 푼 안 받은 게 맞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나오면서 그 돈 안 받는다는 사실을 자기 자랑처럼 앞에 내세웠다는 거예요. 무보수가 정말 희생이라면 조용히 희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희생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명분으로 쓰였습니다. 이 방패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작동합니다. 뭔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인데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는 한마디가 앞을 막거든요. 돈을 안 받으니 뭐라 할 자격 있냐는 식이죠. 그러면 따져 묻던 사람들도 머쓱해지고 견제하려던 목소리는 슬그머니 무뎌집니다. 안 받는다는 사실 하나가 책임을 피하는 방패이자 동시에 치적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돈을 안 받는다고 다 깨끗한 건 아닙니다. 어떤 자리는 월급을 굳이 안 받아도 그보다 훨씬 큰 걸 손에 쥘 수 있거든요. 월급 몇 푼 대신 매년 2천억이 어디로 흐를지를 정하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사람을 안 치고 사업을 고르고 돈의 방향을 트는 그 권한이요. 그러니 돈을 안 받는 진짜 이유는 청렴해서가 아니라 안 받아도 그보다 더 큰 걸 이미 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본인 돈은 2천만 원인데 굴러가는 돈은 2,049억. 그럼 이 어마어마한 차액은 도대체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우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큰 돈의 첫 번째 물줄기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정부 보조금입니다. 협회가 정부에서 받는 돈은 2013년에 86억이었는데요. 정몽규 회장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2023년에는 277억으로 불었습니다. 10년 만에 3배가 된 거죠.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 2022년에는 366억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를 찍기도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얹어집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돈인데요. 이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 한 장 살 때 거기서 조금씩 떼어 쌓아두는 공돈 주머니예요. 그 주머니에서 매년 110억 정도가 협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주는 보조금에다 이 기금까지 합치면 나라 돈이 해마다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누가 콕 집어 떼어간다는 느낌은 없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무심코 산 복권 한 장에서도 이 돈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 해가 아니라 길게 쌓아서 보면 충격이 좀 더 큽니다. 정몽규 회장이 자리를 지킨 11년 동안 이렇게 들어간 정부 재원이 약 3천억에 이릅니다. 한 해 반짝 도와준 게 아니라 10년 넘게 꾸준히 흘러 들어간 돈이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협회 장부에서 정부 보조금과 보표 수입,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에서에서 배분받는 돈을 한번 빼보는 겁니다. 나라 돈을 싹 걷어내고 협회가 정말 제 힘으로 굴러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협회는 2013년 이후로 11년째 매년 약 300억씩 적자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라 돈을 빼는 순간 살림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두 해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10년 넘게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그랬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 돈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서 앞에 미뤄뒀던 질문 하나 같이 풀고 가죠. 그래도 재벌 회장인데 회사 돈으로라도 많이 보탠 거 아니냐는 이야기요. 협회 장부를 열어보면 2024년 일반 예산이 1,108억인데 그중 828억은 후원금이나 중개권, 국제기구 보조 같은 자체 수입이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5% 정도죠. 겉으로 보면 스스로 버는 돈이 꽤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자체 수입을 다 합쳐도 정부 돈만 빼면
매년 300억이 빈다는 게 방금 본 그 적자입니다. 결국 회사 돈이든 후원금이든 다 끌어 모아도 나라 돈 없이는 굴러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보수라던 회장이 13년간 지켜온 그 의자는 사실 우리가 낸 세금과 기금이 떠받쳐온 자리였던 겁니다. 정부 지원을 끊으면 매년 300억이 비는데 그 구멍을 11년 동안 메워온 게 바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들어가 채워온 곳간이 정작 텅 비어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세금으로 메워온 그 곳간 안에 들여다보면 협회가 스스로 버는 돈은 오히려 거꾸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전체 살림을 보겠습니다. 협회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입이 2022년에는 1256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1168억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상 최대 예산이라고 자랑하던 그 사이에 정작 진짜 들어오는 돈은 뒷걸음질을 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핵심 수입원입니다. 협회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큰 줄기가 복표 수익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포츠토토를 살 때 거기서 떼어 협회 몫으로 나눠주는 돈입니다. 이게 222억에서 58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부업으로 벌던 돈이 4분의 1로 줄어든 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벌이가 이렇게 마르면 모자란 돈은 어디서 채울까요? 빚으로 메웠습니다. 정몽규 회장 마지막 임기에 협회는 하나은행에서 671억을 빌렸습니다. 그 결과 1년 넘게 갚아야 하는 빚,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1년 새 69억에서 722억으로 뛰었습니다. 10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모자란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막기 시작한 집과 똑같은 모양이죠. 부업 수입은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빚은 10배로 불었다니 살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빚이 이렇게 불어난 데는 큰 공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인데요. 처음 협약을 맺을 때만 해도 들어갈 돈이 약 458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다 보니 들어간 돈이 당초 잡았던 규모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회장이 야심차게 벌인 사업이 곳간을 비우고 빚을 키운 셈이죠. 그럼 이 빚은 결국 누가 갚게 될까요? 부담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던 회원 등록비를 올리기로 했고 동네 리그 참가비도 올리도록 권고했습니다. 회장이 키운 거대한 시설과 늘어난 빚의 부담이 정작 그라운드를 누비는 아마추어 회원들과 지역협회로 차곡차곡 내려간 셈입니다. 같은 시간 옆 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 제1리그는 11년 동안 약 2조 1천억 원짜리 중계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구단이 저마다 동네에 뿌리를 내려서 지역 주민이 자기 팀처럼 응원하고 그 응원이 다시 돈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25년에 걸쳐 만들어둔 결과였죠. 한쪽은 스스로 벌어 굴러가도록 체질을 바꾸는 동안 우리 협회는 그 긴 세월을 세금과 빚으로 버틴 겁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쪽은 자기 다리로 서 있고 한쪽은 남이 받쳐줘야 겨우 서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책임을 묻고 사람을 갈아치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은 욕을 먹어도 끄떡억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걸까요? 그 믿는 구석의 정체가 바로 그를 13년간 지켜준 뽑는 방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은 실력도 인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장을 뽑는 방식, 그러니까 누가 투표권을 쥐고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인은 등록 회원만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회장을 뽑는 표를 가진 사람은 단 190명 정도예요. 2025년 2월 선거에서도 선거인단 192명이 모여 156표로 네 번째 회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유효표의 85.7%였죠. 회사로 치면 전 직원이 15만 명인데 사장을 뽑는 투표권은 190명에게만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190명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더 분명해집니다. 시도협회나 연맹에서 자리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오는 당연직이 약 60명,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나머지 130명 정도는 추첨으로 정해지고요. 결국 전체 회원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뽑는 간접 선거입니다. 견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구조에서 견제가 얼마나 헐거운지 보여주는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202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를 특별 감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27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회장 본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무거운 징계를 요구했어요. 그 자리의 자격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가벼운 게 아닌 징계입니다. 그런데 회장 측은 가처분이라는 임시 조치로 그 징계 효력만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거는 거죠. 그렇게 징계를 멈춰둔 채로 선거를 그대로 치렀습니다. 후보들 토론회는 무산됐고 법원도 선거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2026년 4월 법원은 정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구에 깔아둔 단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카르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짜고 자리를 돌려가며 지키는 담합 구조예요.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라는 겁니다. 회장이 누구로 바뀌든 이 190명짜리 틀이 그대로면 다음 사람도 결국 똑같은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소수가 모여 자리를 정하고 한 번 앉으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구조. 축구협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름을 대지 않아도 다른 체육단체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모양을 떠올리신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축구 좋아하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빠지지 않는 반론이 있습니다. 정치가 개입하면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피파 규정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 못 나간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건 좀 결이 다릅니다. 피파 정관 14조와 15조가 막는 건 정부나 정치권이 협회 인사와 돈에 정치적으로 끼어드는 일이에요. 법령에 따라 행정상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감사는 그것과 다릅니다. 실제로 정치 개입으로 협회 자격이 정지된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이라크나 인도네시아, 케냐 같은 경우죠. 하지만 비위 문제로 재판을 받는 회장이 있어도 그 나라가 월드컵에 멀쩡히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 자체를 월드컵과 곧장 묶어버리는 건 지나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몽규 회장은 2026 월드컵이 끝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올가을 9월에서 10월쯤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마음 놓기엔 이릅니다. 이 190명짜리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회장 한 사람 바뀌는 걸로는 거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럼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과 기금을 주는 만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고 책임을 지도록 조건을 거는 겁니다. 받은 돈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둘째, 190명뿐인 투표권을 훨씬 넓혀서 회원들이 실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소수가 정하는 선거를 더 많은 사람이 직접 뽑는 쪽으로요. 셋째, 살림을 꾸리는 행정은 전문 경영과 외부 감사에 맡기고 회장은 권한만 주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 그 자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안 놓느냐의 답이 보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력만 주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13년 동안 떠받쳐온 게 다름 아닌 우리가 낸 세금과 기금이었다는 것. 이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보는 게 결국 그 구조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짚어가고 싶으시면 경제가머니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